배신의 상처가 남긴 그림자. 그는 왜 또다시 사랑을 택했을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캔버스 앞에서 따뜻한 미소로 붓질을 시작한 밥 아저씨 로버트 노만 로스는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단 몇 번의 스트로크로 아름다운 풍경화를 완성했다. 이른바 최초의 그림 ASMR이라 불리던 그의 방송은 수많은 시청자를 홀렸고 비주얼과 목소리만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다. 막강한 니체를 장악한 밥 아저씨는 거액의 수익을 얻었지만 자치 대신 팬들과 동물들을 돕는 데 전부를 쏟아부어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행복은 갑작스런 사라짐으로 끝났다. 방송을 멈춘 그는 곧 충격적인 사망 소식을 전했고 그 이면에는 친구의 배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밥 아저씨의 본명은 로버트 노만 로스. 목수였던 아버지와 웨이터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자랐다. 가게 일손이 필요했던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아버지를 따라 목수 일을 시작했지만 날선 손재주와 달리 사고로 왼손 검지를 잃었다. 다행히 왼손이었기에 붓을 쥐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안정적인 직업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는 18세에 공군에 입대했다. 조종사의 꿈은 평발로 무산되었고 군 사무직으로 배치된 그는 위료 기록을 정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군대 시절 플로리다의 태생이자 동물 구호에 열정적이던 밥 아저씨는 상처 입은 악어와 뱀, 아마딜로를 돌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그러나 군대의 무자비한 규율과 잔혹한 명령들은 그의 감수성을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변소 청소를 부하에게 시키고 지각했다고 소리 지르는 상관처럼 더 악독해지라는 군대가 싫었다고 회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알래스카의 기지로 전출되어 구대 인사 및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눈 덮인 설원은 그에게 충격이었다. 새벽마다 경이로운 풍경을 목도한 그는 휴식 시간마다 종이와 붓을 꺼내 설원의 깊은 정막을 캔버스에 담았다. 그곳에서 그는 미술사 전공생 비비안 리즈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1965년 결혼 후 첫 아들 스티브를 품에 안았고 부부는 새벽 2시까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예술적 유대로 밤을 지새웠다. 그림이야말로 군모를 쓰고 아침 근무를 향하는 그에게 진정한 휴식이었다. 그러나 결혼 12년 차, 잦은 출장과 군인의 불안정한 일상은 부부 사이에 금을 내기 시작했다. 집안은 그들의 다툼으로 얼룩졌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떠나간 첫 번째 아내 대신 밥 아저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공군기지 사령관 비서 제인이었다. 전처와의 이혼 직후 망설임 없이 결혼을 택한 그는 세간의 불륜 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번째 결혼 후 밥 아저씨는 USO 클럽에서 제공하는 군인 가족 대상 미술 수업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웠다. 예술적 재능은 금세 두각을 드러냈고 수업생들은 붓을 내려두고 그의 퍼포먼스에 매료되었다. 그는 취미로 알래스카 풍경을 깡통에 그려 기념품 샵에 내놓았고 작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 군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부수입을 안겼다. 이때 그는 공군을 떠나 미술교사가 될 수 있겠다는 꿈을 품게 된다. 그러나 그림 한 점을 완성하는데 이틀에서 사흘이 걸리는 한계는 명백했다. 밤샘 작업에도 시간은 부족했고 그는 효율적인 기법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본 빌 알렉산더의 알라 프리마 기법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단 몇 분 만에 젖은 캔버스 위에 레이어를 쌓아 빠르게 유화를 완성하는 모습은 혁명이었다. 빌의 수업에 직접 찾아간 밥 아저씨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열정을 지닌 그에게 매료되었고 결국 빌의 제자로서 미술방송 후계자의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공군 복무 중이던 그는 빌 알렉산더 밑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유화 도구를 판매해 빌의 사업 확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동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직 CIA 요원 출신인 walter 코왈스키 부부가 등장하면서 불화의 씨앗이 뿌려진다. 아내를 우울증에서 구해낸 빌 알렉산더의 방송이 코왈스키 부부를 매료시킨 뒤 워싱턴으로 초대되어 밥 아저씨는 처음으로 군대를 떠나 캘리포니아에서 강의를 이어갔다. 함께 수업을 운영하며 부부는 상생했지만 빌과 밥의 관계는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85년 코왈스키 부부와 함께 설립한 밥 로스 주식회사는 밥 아저씨를 얼굴로 내세워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코왈스키가 사업의 실질적 주도권을 쥐고 밥 아저씨는 점차 소외되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특히 밥 아저씨가 방송 중 자신의 이름을 딴 제품을 홍보하자
빌 알렉산더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두 번 다시 그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바로 이 배신이 재혼과 비극의 서막이었다. 후계자라 믿었던 벤치마크가 경쟁자가 되었음을 직감한 밥 아저씨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멘토에게도 두 번째 아내 제인에게도 숨겨야 할 상처를 간직한 채 고독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삶을 흔들어 놓은 배신의 상처, 그리고 재혼 뒤 찾아온 불행의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코알스키 부부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에도 밥 아저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공동 창업자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둘러싼 권리 계약서와 지분 분배가 호혜로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 제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밥 아저씨는 극심한 슬픔에 잠겼지만 눈물로 무너질 수만은 없었다. 코알스키 부부가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면 수익의 일부를 평생 보장해주겠다. 고 건넨 문서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구심의 불씨가 살아있었다. 살던 집을 떠나기가 무서웠지만 두 번째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이 가져온 위협은 현실이 되어 주변을 맴돌았다. 사실 밥 아저씨가 초상권과 지적재산권에 관해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해두었던 이유도 바로 이 의심 때문이었다. 생전에 친구들과 제자들에게 그림을 선물할 때마다 이 작품의 소유권은 받는 사람에게 양도된다 는 메모를 남겼고, 세 번째 아내 린다와도 결혼식을 올리며 유언장에 나의 지적재산권은 아들 스티브와 형제 짐에게 상속된다 는 조항을 추가했다. 코알스키 부부가 자신을 도와 사업을 키워준 것은 맞지만 진정한 동반자였는지에 대해서는 끝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마련한 장치보다 더 교활했다. 밥 아저씨가 암투병 끝에 52세에 이른 나이에 떠나자 코알스키 부부는 무심하게도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뒤늦게 불참 논란이 일자 딸 조혜는 부모님이 바쁜 와중에도 병원에 다녀갔고 따로 장례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누가 봐도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했다. 코알스키 부부는 곧장 유언장과 별개로 법적 분쟁을 일으켜 유언장에 명시된 지적재산권이 모두 회사로 귀속된 것이라 주장했다. 방송을 다시 송출하려면 반드시 밥 로스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과거 밥 아저씨의 방송 영상과 작품 권리를 대거 인수하겠다는 야망을 노골화했다. 바로 이 무자비함이 밥 아저씨가 마지막까지 숨기고자 했던 진실이었다. 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실망과 배신의 상처를 안고 떠났으며 남은 이들에게도 크나큰 교훈을 남겼다. 스티브와 짐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남긴 메모와 그림을 소중히 지켰다. 애초에 회사 설립 계약과 유언장 작성 시기를 계산해보면 밥 아저씨가 가진 의도는 분명했다. 나와 내 가족을 배신으로부터 지킬 마지막 보루는 계약서가 아니라 나의 삶과 예술 그 자체라는 믿음을 관객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밥 아저씨의 죽음 이후 미술용품 회사의 CEO였던 데니스마저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해왔다. 그는 밥 아저씨의 제자 로버트 워넨에게 방송과 워크숍을 이어받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로버트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했다며 분노 섞인 거절을 택했다. 결국 코알스키 부부가 법정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밥 로스 주식회사는 완전히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법원은 밥 아저씨가 살아 생전에 회사 명의로 여러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이유로 사후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세네카가 경고한 대로 잘못된 믿음이 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는 교훈을 고스란히 증명했다. 사랑과 존경으로 키워준 멘토 빌 알렉산더는 한순간에 경쟁자가 되었고 두 번째 아내 제인과 코알스키 부부는 비즈니스 동반자를 넘어 배신자로 바뀌었다. 심지어 가장 아끼던 팬들과 동물들, 제자들에게 남긴 가치는 종이 한 장의 계약으로 쉽게 왜곡되고 말았다. 그러나 밥 아저씨는 스스로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마지막까지 지켜냈다. 오늘날에도 밥 로스 주식회사의 상표 아래 떠도는 그의 얼굴과 목소리는 그가 남긴 예술 작품보다도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닌다. 따뜻한 목소리로 힐링을 선사하던 그의 이면에는 배신과 고독, 경계와 자기 보호의 역사가 깔려 있었다. 배신의 상처를 딛고 재혼을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재혼이 빚어낸 파국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믿고 싶은가? 이제 여러분의 차례다. 나는 더 이상 그림 ASMR의 창시자 밥 아저씨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의 이야기 끝에는 배신과 비극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따뜻한 에피소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하게 인생을 반추했던 마지막 인터뷰를 살펴보자. 밥 아저씨가 떠난 뒤 그의 마지막 편지는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몇몇 가까운 제자들과 가족만이 내용을 일부 전해들었다. 편지에는 나는 평생 붓질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 애썼다. 그러나 가장 두려웠던 것은 타인의 배신이 아닌 내 안에 남은 의심의 그늘이었다. 그림 한 점을 완성할 때마다 느꼈던 순수한 기쁨이야말로 나를 지켜준 유일한 진실이었다. 설령 이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기억에서 지워질지라도 캔버스 위에 남긴 내 붓자국만큼은 거짓 없기를 바란다. 라는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는 방송에서 웃음으로 위로를 건네던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불안과 싸우고 있었음을.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밥 아저씨는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재탄생이다. 한때는 목수의 손길을, 군인의 명령을 따랐지만 지금은 붓끝 하나로 세상을 다시 그려보고 있다. 비록 사람들은 내 목소리와 미소만 기억하겠지만 나는 내 그림을 기억하길 바란다. 색채와 터치, 그리고 여운이 남은 빈 화폭을 이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방송 후 수년간 미공개로 묻혀있다가 유족의 허락을 받고 비로소 방송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밥 아저씨는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매달 수십 통의 팬 레터를 받고 반 이상은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암투병 중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붓을 듭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고 이 메시지는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위로의 아이콘으로 회자되었다. 팬들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직접 그린 작은 캔버스가 동봉되었고 동물보호기금 모금 행사에는 늘 깜짝 등장해 자선 그림 경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3년째 이어진 투병 생활은 그의 밝은 얼굴 뒤로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생일 파티에서 그는 내 내적 고통을 이겨낸 이유는 내 그림 속 풍경이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설원, 호수, 숲, 그 모든 자연의 풍경은 내게 변함없는 친구였다. 라고 말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또렷하지 않은 눈동자를 바라보던 제3위 아내 린다에게 언젠가 이 풍경들이 나를 대신해 당신을 위로해 줄 거예요. 나 속삭였다. 이 말은 2주 뒤 그가 세상을 떠났음을 예감케 하는 예언처럼 회자되었다. 사후 밥 로스 주식회사는 코알스키 부부의 법적 공방 끝에 그의 초상권과 방송 콘텐츠 대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팬덤과 미술계는 여전히 밥 아저씨의 진정성은 계약서가 아닌 그의 붓자국에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 소장 작품과 비공개 편지 모음집의 전시를 요구했다. 세계 각지의 소장가들이 몰리며 밥 로스 기념 전시회가 뉴욕, 런던, 도쿄에서 개최되었고 전시장의 한쪽 벽면에는 그의 마지막 편지 원본이 영구 보관되었다. 세네카의 말대로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선은 본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는 진리가 여전히 살아 숨쉰다. 밥 아저씨는 배신과 이별을 겪었지만 스스로를 구원한 것은 결국 예술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모두가 붓을 들어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다시 그려보길 소망했고 이 메시지는 그의 붓자국과 목소리를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삶 속에 스며들어 오늘도 새로운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